수행 대비해서 내용 정리하고 갔다 와서도 외우긴 하셔야 돼요, 그쵸? 네. 외울 건 외워야 되고요. 일단 뭐 내용을 좀 정리하고 시간 되면 문제도 좀 풀어보고 그렇게 할게요. 할게 아무튼 뭐 호르몬에 대한 거고,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을 과정을 비교해라. 체온 조절 과정 익혀놔라. 혈당량 조절 과정 익혀놔라. 호르몬과 관련된 질병을 조사해라. 요게 이제 수행인데, 일단은 이제 호르몬과 신경의 보였나요?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 과정 비교.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 과정 비교. 호르몬이나 신경 둘 다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교과서 먼저 본 다음에 할게요.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하고, 항상성은 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으로 유지가 되는데,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로, 종류에 따라 그 역할이 다르다. 어떤 뭐 이게 화학 물질이에요. 어떤 화학 물질이 있는데, 그런 물질을 만들어서 이제 내뿜는 샘이 내분비샘이랑 외분비샘이 있어요. 근데 내분비샘만 알아도 되는데, 아무튼 외분비샘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바깥쪽에 있는 샘이야. 그래서 뭐 땀샘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소화액을 내뿜는 뭐 침샘이라던가, 뭐 이런 게 외분비샘이에요. 바깥쪽이랑 연결돼 있어. 근데 침을 내뿜으면은 우리 몸 안쪽에 있는 것 같지만, 근데 알고 보면은 이제 소화관에 있는 샘들은 완벽히 우리 몸 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있는데 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소화관이 쭉 뭐 위샘도 있고 뭐 소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여기는 사실은 완벽히 우리 몸 안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분비되는 것들은 외분비샘이라고 하고, 내분비샘은 안쪽에 있는, 진짜로 우리 몸 안쪽에 거기서 있는, 그래서 그런 거 내분비샘이라고 하는데, 내분비샘은 되게 많아요. 뭐 갑상샘도 있고 이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외분비샘은 분비관이 따로 있지만 내분비샘은 분비관이 없어요. 그래서 혈액으로 분비한 다음에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이동하여 특정 세포에 작용한다. 특정 세포라고 말할 때도 있고 표적 세포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거기 가서 작용하는 거고, 신경에 비해 신호가 좀 천천히 전달되고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이런 건 이제 서술형으로 쓰면 써야 되는 겁니다. 신경에 비해 천천히 전달되고 효과가 지속적이며 작용 범위가 넓다. 쓰셔야 되고요. 그 작용할 때는 내분비샘에서 분비되어 혈관을 통해서 그 표적 세포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작용을 한다. 그래서 호르몬의 어떤 경로로 이동하여 특정 세포에 작용하냐, 내분비샘에서 내분비샘에서 분비하여 혈관을 통해 이동하고 표적 세포에 작용을 한다. 표적 세포로 이동하여 작용한다. 근데 신경에 의한 전달은 뉴런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하는데, 호르몬보다 훨씬 빠르고 즉각적이고, 근데 작용하는 시간은 짧고 작용 범위는 좁다. 이해가시죠? 그 비교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신경과 호르몬으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 중에 체온 유지와
혈당 유지가 있습니다. 혈당량 유지, 뭐 체온의 뭐 몸의 농도 조절 이런 것도 있긴 한데요. 일단 체온 조절은 너무 체온이 높아지면 사실 이거를 뇌 중에 간뇌가 알아차립니다. 간뇌가 온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은 혈관이 확장됩니다. 피부에 있는 혈관이 확장돼. 그러면은 피부 조직 밑으로 피가 많이 흘러요. 근데 피가 원래 따뜻해. 근데 표면에 많이 흐르면 열이 발산이 돼. 열이 발산이 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열 발산량을 증가를 시켜주고, 열 발산량을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땀이 나서 땀이 증발할 때 주변에 열을 빼앗아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열 발산량을 증가시켜주고, 그래서 체온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 체온으로 돌아왔는데 어쩌다가 너무 추워졌어요. 그럼 저온 자극을 간뇌가 받아들여서 갑상샘이 내분비샘의 일종이야. 티록신이 분비되는데, 티록신 하는 양이 뭐 하는 거냐면 세포 호흡을 촉진시켜요. 그 세포 호흡이 촉진되면 열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내가 여기는 열 발산량이라고 썼고, 여기는 열 발생량이에요. 열 발생. 열을 발생시켜요. 추우니까. 세포 호흡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발산량을 감소시켜야 돼. 열 발산량을 감소시켜야 돼. 이거는 열 발산량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발산량이라고 하는 건 그냥 빠져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혈관이 수축이 돼. 여기랑 반대인데 혈관 확장이었어. 이건 혈관이 수축이 되면 피부를 통해 빠져나가는 게 감소됩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추우면 입술이 파랗잖아요. 거기 혈관이 피가 잘 안 흘러서 그래요. 그리고 근육이 떨려요. 근데 근육이 떨리면 근육끼리 마찰을 해서 열 발생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요 둘은 열 발생량 증가시켜주는 거고, 혈관이 수축되는 거는 열 발산량이 감소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잘 봐요. 화살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요런 거는 신경의 작용이야. 신경. 막 들들들 떨리게 하고 막 이래. 피부 혈관 수축하게 돼. 이런 거는 신경의 작용이 신경. 요것도 신경이 자극하는 거긴 한데, 근데 요거는 호르몬,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생기는 거야. 이건. 그래서 요거는 신경, 요거는 호르몬. 요것도 신경, 요것도 신경이다. 요것도 신경. 뭐 이따 프린트에 다시 나올 거예요. 프린트에 다시 나오는데 한번 보고 이제 복습하면 되니까. 넘어갑니다. 혈당량 조절. 혈당량이란 혈액에 있는 당의 양이에요. 포도당. 그러니까 혈액에 일정 부분 포도당이 있어야 돼. 왜냐면 포도당을 자꾸 전달을 해줘야지 각각의 조직 세포가 세포 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어요. 포도당이 혈액 100ml당 70mg에서 90mg 있는 게 적당한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초콜릿을 많이 먹었어. 그럼 혈당량이 높아집니다. 밥을 먹었어. 혈당량이 높아져요. 줄여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자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 이거 호르몬이죠.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근데 이 호르몬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각각의 조직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도록 해. 그러면은 혈액에 있는 포도당 양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인슐린이 간으로 가서 글리코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이거를 붙여가지고요, 글리코젠 다당는데 글리코젠을 만들어. 그래서 저장을 해놔. 밥 먹고 나서 전부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일단 저장을 해요, 간에다가. 네, 글리코젠으로 저장한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혈당량이 감소하는데 너무 또 감소하면 안 돼. 왜냐하면 세포들이 살아가야 돼. 뭔가 먹잇감 같은 에너지원이 필요해. 그래서 혈당량이 너무 감소하면은 너무 감소했어요. 그럼 이자에서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또 분비가 돼. 이거는 글리코젠은 어떤 뭐 다당류의 일종인 거고, 여기 뭐 온으로 끝나잖아요. 글루카곤으로 끝나잖아요. 이게 호르몬이기 때문에 전미사 같은 게 붙어서 글루카곤은 호르몬이야. 글리코젠은 그 다당류고. 그럼 글루카곤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다시 분해를 해요. 그래서 혈당량을 높여줍니다. 이게 지금 인슐린은 혈당량 감소, 글루카곤은 혈당량 증가. 이거 외우셔야 되고. 자, 호르몬에 대한 어떤 만약에 인슐린이 너무 분비가 되지 않으면 인슐린이 혈당량을 낮추는 애인데 낮추지를 못하기 때문에 당뇨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혈액에 포도당이 너무 많다가 오줌에 포도당이 섞여서 나와요. 그럼 당뇨병에 걸리는 거고, 당뇨병 안 걸리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뇨병 걸리면 이제 만병의 근원이야, 이게.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막 유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뭐 이런 거 좀 칸치워보고요.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한다. 우리 몸이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할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점심 먹었을 때 혈당량 증가하죠. 그러면은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이 하는 일이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하게 하고, 여기에다가 간에서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시켜서 혈당량을 낮춥니다. 이런 과정 알고 있으셔야 하고요. 축구를 하면은 에너지원을 다 쓰는 거기 때문에 혈당량이 감소하고, 이자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고요. 그러면은 간에 저장했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다시 분해를 해요. 혈당량이 높아져요. 뭐 하는지 아시겠죠? 네.
뭐 이 둘 다 지금 한 거긴 해. 예. 프린트 보면서 다시 하고. 호르몬과 관련된 질병 조사. 근데 이 책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호르몬과 관련된 질병. 프린트에 나오나? 안 나오네요. 프린트. 프린트 안 나오네. 뒤에 있어. 네? 아, 따로 있어요? 155쪽 칸 채우기만 잠깐 하고요. 네, 호르몬 내분비샘에서 분비된다. 그래서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다. 몸 안팎의 환경 변화에도 적절하게 반응하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게 체온 조절과 혈당량 조절이 있는데, 자, 신경과 갑상샘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인 티록신의 작용을 통해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혈당량은 조절은 이자에서 분비된 호르몬인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작용으로 혈당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옆에 칸 채워보면 혈당량을 증가시키려면은 글루카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혈당량 감소시킬 때는 인슐린이 작용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9번이요, 9번. 자, 그래프는 건강한 사람이 식사를 했을 때 혈당량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기억에서 작용하는 호르몬은 인슐린이고, 혈당량 낮추니까요. 혈당량을 이렇게 다시 높이는 호르몬은 글루카곤입니다. 둘 다 이자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프 이해 가시죠? 예. 혈당량이 높아진 걸 낮추는 게 인슐린이고, 혈당량이 낮아진 걸 높이는 게 글루카곤이고. 자, 프린트 볼게요, 프린트. 자, 항상성 조절의 중추는 간내입니다. 간내. 중추를 물어보면 간내고, 간내에서 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으로 항상성을 유지시켜주고, 호르몬이란 내분비샘에서 혈액으로 분비되어 표적세포 또는 표적기관으로 혈관을 통해 이동하고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다. 뭐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종류에 따라 기능이 다르다. 근데 신경에 비해서 전달 속도가 느리고 범위는 넓고 효과가 지속적이다. 네, 이런 거 쓸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신경은 좀 즉각적이고 뉴런을 통해 전달되는데 신호가 빠르고 지속시간 짧고 작용 범위는 좁다.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전달되고 전달 속도가 느리고 효과가 길고 효과 지속시간이 길고 작용 범위는 넓다. 이거 따로따로 써야 됩니다. 이걸 써야 됩니다. 문장으로. 더울 때 피부 혈관이 확장하고 땀 분비가 증가되는데 둘 다 여기는 열 방출량이라고 썼죠. 그 열 방출량이라고 썼으면 아까 열 발산량이라고 했는데 뭐 고등학교 책은 열 발산량으로 나오긴 해. 근데 아무튼 열 방출량이 증가하여 체온이 낮아지는 거고, 체온이 낮을 때는 간 내에서 점점점은 호르몬이고요. 이건 신경입니다.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키고 열 방출량이 감소돼. 방출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열 발생량은 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몸 안에서.
방출은 감소시키고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데, 발생량 증가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신경에 의해서 근육을 떨리게 한다던가, 호르몬에서 티록신이 분비돼서, 갑상선에서 티록신이 분비돼서 세포 호흡을 촉진하면은 열이 생기거든요. 세포 호흡을 하면.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 주는 거다. 여기는 신경이고요.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돼서 세포 호흡 촉진하는 거는 호르몬의 작용이다. 이해 가시죠? 네. 자, 위에 한 거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네. 네. 자, 그래서 갑상샘, 근데 이제 호르몬과 관련된 질병,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오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고, 뭐 요런 사람은 세포 호흡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뭐 체중이 빠진다던가, 아니면 약간 다혈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제 아무튼 그러면 뭐 이렇게 눈이 튀어나온다던가 뭐 요런 병이 있긴 해. 아무튼 티록신이 과다 분비됐을 때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고,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티록신이 적게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별로 에너지가 없어, 이런 사람은. 그래서 약간 뭐 무기력하다고 할까요? 하여튼. 네. 그러면서 살도 많이 쪄요. 왜냐면 세포 호흡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은 체중이 빠지고 이 사람은 살이 많이 찌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이제 질병 이름 아셔야 되고, 혈당량 조절할 때 인슐린이 식사 후에 혈당량이 증가됐을 때 이자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간에서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만들어서 저장하게 한다. 네, 그럼 혈당량이 감소되는 거고요. 근데 너무 감소되면은 이자에서 글루카곤이 나와. 글루카곤은 뭐 하냐면은 간에 저장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서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요 내용이랑 여기 똑같은 거야 지금. 근데 당뇨병은 인슐린이 적을 때 혈당량이 높게 유지가 되면 오줌에 당이 섞여서 나와요. 안 좋은 거예요. 기껏 내가 밥 먹었는데 내 에너지를 다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호르몬과 신경 비교한 것은 옳지 않은 거. 호르몬은 신경에 비해 신호 전달 속도가 느리다. 아시죠? 항상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몸무게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장기간의 일이고요. 이거는 신경계와 호르몬의 작용으로 유지가 되고, 운동을 한 후 몸에서 땀이 분비되는 것은 체온 조절하는 거죠. 체온 조절. 식사 후 혈당량을 정상 혈당량에 회복시키는 것 관련 있지. 혈당량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면 당뇨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죠? 2번 고르면 되고요. 호르몬과 신경은 항상성 유지에 관여한다. 뭐 이거 알아두시고. 자, 호르몬의 전달 매체는 혈액을 통해 이동하는 거고, 전달 속도 느리고 효과 지속 시간 길고 작용 범위 넓다. 이해 가시죠? 신경은 뉴런을 통해 전달하는 거고요. 호르몬과 신경 작용으로 우리 몸의 체온이 조절되는데, 신경 작용으로 근육 떨린다. 이거 맞는 이야기고, 이거 맞는 거예요. 아까 나왔습니다. 근육 떨리는 거. 신경의 작용으로 근육이 떨린다. 그렇죠? 기억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경의 작용으로 땀 분비량 증가한다. 맞고요. 신경의 작용으로 피부 혈관이 확장된다. 뭐 확장되거나 수축하거나 이런 거지.
더울 때구나. 아, 미안. 더울 때기 때문에 이건 추울 때라는 거, 추울 때. 미안해요. 그래서 요거 니은 맞고 디귿도 맞고. 티록신 분비량이 증가하여. 이거는 이제 추울 때. 추울 때 열 발생량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니은 디귿이 맞네요. 자, A는 추울 때가 맞고 혈관이 수축이 되어 있고 여기 확장이 되어 있고요. 이게 맞고요. 추울 때 피부의 모세혈관이 수축이 돼서 열 발생량이 아니라 열 방출량을 감소시켜주는 열 방출량. 추울 때 피부를 통한 열 방출량 증가하면 안 되고요. 더울 때 피부 가까이에 흐르는 혈액량이 증가한다. 맞습니다. 열 방출량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7번에 신경의 작용으로 혈관이 수축하고 근육이 떨린다. 추울 때 맞고요. 호르몬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되어 세포를 촉진한다. 맞네. 이렇게 3개 쓰면 되겠고. 자, 혈당량 증가시켜주는 거는 글루카곤, 혈당량 감소시켜주는 거는 인슐린. 둘 다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만드는 거는 인슐린.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거는 글루카곤. 세포에서 포도당 흡수. 이거는 혈당량 감소시킬 때 옳지 않은 거. 간은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을 합성하는 게 아니죠. 거꾸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자, 호르몬의 이름 기억에서는 인슐린, 분비기관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된다.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을 합성해 저장한다. 뭐 이런 거 맞는 거고요. 간에서의 뭐 조절하는 과정. 니은 구간에서는 글루카곤이 분비되고, 이거는 이제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쓰시면 되고. 자, 근데 거의 다 외웠기 때문에 뭐 따로 문제 풀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네. 뭐 못 외우질 않았죠, 그죠? 자, 항상성이라고 하고, 그렇죠?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 특정 세포나 기관을 신호를 전달해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 호르몬. 그 다음에 호르몬은 뉴런을 통해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신경이 그렇고, 작용 범위가 신경에 비해 넓다. 맞고요. 호르몬은 신경에 비해 전달 속도가 빠른 거 아니고, 신경작용으로 나타나는 효과보다 호르몬 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효과가 지속적이다. 맞는 이야기. 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체온 조절 과정. 더울 때 근육이 떨려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 맞고요. 추울 때구나. 미안. 추울 때 X. 피부에 있는 혈관이 확장되면 몸 바깥으로 나가는 열이 증가된다. 맞습니다. 열 발생량 증가. 추울 때 땀 분비량이 증가하는 거 아니죠. 더울 때. 더울 때 이건 땀 분비 증가는. 어린아이는 추울 때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량이 늘어나고, 티록신의 작용으로 세포 호흡이 촉진되어 열의 발생량이 증가한다. 맞는데 꼭 어린아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맞는 이야기죠. 네. 뭐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자, 세포에서 인슐린 작용, 포도당 흡수가 촉진됩니다. 네. 일단 목표가 뭐냐면 혈당량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인슐린을 흡수하게 하고요. 간에서 포도당은 글리코젠을 합성하여 저장한다. 맞죠?
일단 여기 하고 그 다음에 관련 질병 당뇨병, 인슐린이 부족할 때 인슐린 결핍으로 혈당이 높게 유지가 되는 게 당뇨병. 증상, 체중이 감소한다. 왜냐면 그 포도당이 이미 소변으로 나가니까 혈당이 높을 때 심한 갈증을 느낀다. 아, 그렇구나.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온다.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긴 하는데, 그 성장 호르몬이 생장 호르몬 아닌가? 생장 호르몬일 것 같은데. 성장 호르몬인가? 잘 모르겠어요. 용어가 정확히 어떻게 되지? 성장 호르몬이 맞는 것 같긴 하네요. 성장 호르몬이 맞는 것 같다. 성장 호르몬이 맞구나. 생장이 아니라 성장 호르몬이 맞네. 아무튼 성장 호르몬이 적으면 소인증에 걸리는 거고, 적으면 소인증, 신장이 성장이 불량해진, 성장 장애, 하여튼 소인증.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은 거인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거인증. 거인증에 걸릴 수가 있다. 뭐 말단 비대증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 청소년 시기에 너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거인증 걸리는 거고, 성인이 됐는데도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 말단 비대증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손가락 같은 게 길어지는 그런 병이 됩니다. 하여튼 성장 호르몬이 많으면 거인증, 적으면 외소증, 소인증. 갑상샘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 열이 많이 나고 세포호흡이 많이 되니까 땀이 많이 나고, 목이 커진다. 하여튼 뭐 목이 커지는 증상이 있죠. 갑상샘이 부어서 그런 건데, 심박수와 심박 출량이 늘어난다. 티록신이 결핍이 되면은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고, 추위를 많이 타거나 행동이 느려지거나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만성 피로 뭐 이런 거 생긴다. 성호르몬이 조기에 분비가 되면 조숙중에 걸릴 수가 있다. 근데 이러면 조금 빨리 크거든요, 애들이. 근데 결국에는 키가 작게 돼요. 희한하게도. 원래 청소년 시기 때 많이 나와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 많이 나오면 초등학교 때 좀 크고 나중에는 키가 작더라고요. 근육이 약하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성조숙증.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위치도 알아야 되나? 아무튼 뇌하수체는 여기 있고,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 나오는 거고요. 갑상샘에서 티록신 나오고, 부신에서 아드레날린, 이자에서는 인슐린이랑 글루카곤,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 정소에서는 프로게스테론이 아닌데 뭐죠? 남자 뭐지? 까먹었다. 테스토스테론이 나옵니다. 정소에서는.
여튼 여행 갔다 오셔서 정리 잘 하셔서 여기 물어보는 게 뻔하기 때문에 요거 다 외워서 논수령이죠, 논수령. 쓰는 거 연습하시고 그러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